여러분 혹시 1997년 그 겨울을 기억하십니까? 금반지 하나라도 내놓으려 줄을 섰던 그 IMF의 악몽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눈물로 배웠습니다. 경제 위기는 뉴스 속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밥그릇과 가족의 생존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요즘 저는 이상한 기시감을 느낍니다. 그때와는 조금 다르지만 어쩌면 더 교묘하고 더 잔인한 위기가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대기업은 잘 돌아가고 수출도 잘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지갑은 점점 얇아지고 통장 잔고는 하루하루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제2의 IMF입니다. 국가가 아닌 바로 우리 집 거실에서 시작된 위기입니다. 1997년의 IMF는 외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2의 IMF는 개인 부채와 생활비, 그리고 일상 속의 불안이 키워낸 내면의 침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발밑으로 서서히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조용히 목까지 올라온 물은 어느 순간 우리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을까요? 복잡한 경제 지표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거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텅 빈 상가입니다. 예전에는 몇 천만 원씩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던 자리들이 이제는 임대문 붙은 채 한참을 비워둡니다. 치킨집 하나 차려보겠다고 은퇴금 투자했던 사장님들이 조용히 가게 문을 닫고 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동네의 자영업이 무너진다는 건 곧 우리 일상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환율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자주 보셨을 겁니다. 환율이 1,400원을 넘었다고 해외여행 안 가니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기름값, 밀가루, 전기세까지 줄줄이 오릅니다. 결국 우리가 느끼는 물가 상승은 환율의 결과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 같은 서민이 빌릴 수 있는 대출금리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자는 줄지 않는데 소득은 늘지 않으니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 결과 많은 가정이 이제는 원금을 갚기는커녕 숨만 쉬며 버티는 좀비 가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신호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위기를 더 이상 남의 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IMF 때처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고 무엇보다 내 자산과 내 가족을 지키는 방법을 오늘부터라도 바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처럼 위기의 징후는 이미 우리 곁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이 위기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착각은 외부의 위기보다 더 빠르게 우리의 노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부동산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안 쓰고 안 먹고 모은 돈으로 집 한 채를 마련하셨습니다. 그 애착 제가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집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병원비가 필요한데 벽돌을 떼어 팔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요즘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는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고 이자만 계속 나갑니다.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순간 우리는 집 가진 가난한 사람, 이른바 하우스푸어가 됩니다. 두 번째 착각은 자식은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자식이 어렵다고 하면 돕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하지만 요즘의 경제 상황은 예전과 다릅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모은 노후 자금을 무리하게 자식에게 쓰다 보면 자식도 못 살리고 부모도 함께 무너지는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효도는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스스로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세 번째 착각은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옆집 김씨가 어디 투자해서 돈 벌었다더라. 누가 코인으로 대박 났다더라. 그런 말에 귀가 솔깃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고수익, 원금 보장이라는 말에는 반드시 덫이 숨어 있습니다. 모르는 분야에 돈을 넣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이 세 가지 착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아주 위험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방법대로 하나하나 실천하시면 충분히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해결책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바로 현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진짜 힘을 가진 건 부동산도 주식도 아닙니다. 오직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산이 10억이 넘는다. 집도 있고 상가도 있다. 하지만 막상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1,000만 원을 꺼낼 수 없다면 그건 자산이 아니라 숫자에 불과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거래가 끊기면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내놔도 안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고 관리비도 빠져나갑니다. 이럴 땐 과감히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덩치 큰 자산을 줄이고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만큼은 무조건 현금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 현금은 절대 투자 자금이 아닙니다. 비상식량입니다.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파킹 통장, CMA, 예금자 보호가 되는 일반 예금이라면 좋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든 인출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팔면 손해라며 망설이십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조금 손해보더라도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거나 길거리로 나앉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살을 내주고 뼈를 지키는 전략이 지금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필요 없는 자산을 정리하고 현금 중심의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통장에 비상금을 만드는 것이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방패가 될 것입니다. 현금을 손에 쥐었다면 다음 단계는 바로 방어입니다. 지갑에 여유가 생겼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정작 우리 노후를 서서히 말라가게 만드는 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빚과 고정 지출입니다. 먼저 빚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리볼빙 카드 대금, 고금리 대출, 저축은행 대출을 쓰고 계십니다. 급할 때 썼지만 이자율이 15%, 20%를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빚은 그냥 빚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를 갉아먹는 암세포입니다. 예금이자 받으려고 돈을 묶어두면서 한편으로는 고금리 이자를 내는 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당장 종이 한 장 꺼내서 갚아야 할 빚 리스트를 이자율 순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독한 놈부터 한 달 안에 반드시 없애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다음은 고정비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나는 아끼고 산다고 말하시지만 통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입니다. 아는 설계사 때문에 하나, 홈쇼핑 보고 또 하나, 중복 보장, 갱신형 상품 등으로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씩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험은 만일을 대비하는 것이지 보험료 때문에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 건 본말 전도입니다. 지금 당장 증권을 꺼내어 전문가에게 점검받으십시오. 통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알뜰폰 요금제도 품질이 좋습니다. 남편, 아내 둘 다 바꾸면 한 달에 10만 원 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명세서도 꼭 확인해 보십시오. 예전 구독 서비스, 앱 결제, 보지도 않는 스트리밍까지 작지만 매달 빼가는 도둑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구멍을 막기 위한 실천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최근 3개월 입출금 내역서를 뽑아서 빨간 펜으로 꼭 필요 없는 항목에 줄을 긋고 그 총액을 계산해 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수치가 눈앞에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고정비를 줄이고 빚을 정리했다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남은 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현금만 믿고 은행 통장에만 넣어두는 것은 요즘 같은 불안한 시대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자산의 분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원화로 충분하다. 달러는 쓸 일도 없고 금은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다. 하지만 IMF 때 기억나시죠? 원달러 환율이 2,000원을 넘었고 내가 가진 한국 돈의 가치가 반토막이 났던 그날들. 지금도 비슷한 위험이 다시 오고 있습니다. 환율이 요동치고 물가가 오르며 우리 통장의 돈은 매일같이 조금씩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달러와 금 같은 안전자산입니다. 달러는 전 세계 어디서든 통용되는 가장 강한 화폐입니다. 위기가 오면 외국 자본은 빠져나가고 그로 인해 환율이 오르면서 달러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미리 달러를 일부 가지고 있다면 자산 전체의 하락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은행에 가서 외화 통장을 만들고 적금 붓듯이 조금씩 바꿔 넣어두면 됩니다. 전체 자산의 10% 정도만 달러로 가져가도 심리적인 안정감이 크게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금입니다. 금은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치가 사라진 적이 없는 자산입니다. 정부가 찍어내는 종이돈과 달리 금은 찍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희소하고 그래서 강합니다. 요즘은 KRX 금시장이나 골드바 같은 방법을 통해 쉽고 안전하게 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목걸이나 반지처럼 세공비가 붙는 제품보다 투자용 금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달러와 금은 투자 수단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는 안전벨트입니다. 위기가 올 때 자산의 한쪽이 무너지더라도 다른 쪽이 버텨주는 힘, 그 힘이 바로 분산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지혜를 실천할 때입니다. 이렇게 달러와 금으로 자산을 분산했다면 이제 남은 마지막 적은 우리 외부가 아닌 내부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노리는 금융 사기꾼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르신들의 전화기와 메시지함을 노리고 수많은 사기 수법들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딩방과 비상장 주식 사기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김 박사 추천 종목, 내일 상한가 확정,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궁금해서 단체방에 들어가 보면 수익 인증 사진과 고수익 자랑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건 다 조작된 가짜입니다. 이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어르신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정보입니다. 곧 상장될 주식을 싸게 드릴게요. 절대 손해 없습니다. 이 말이 들리는 순간 무조건 끊으셔야 합니다. 세상에 원금 보장에 고수익을 주는 투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 사칭 보이스피싱입니다. 요즘은 AI로 자녀의 목소리까지 흉내냅니다. 엄마, 나 사고 났어.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해. 아빠 핸드폰 액정 깨져서 카드 번호 좀 알려줘. 이렇게 연락이 오면 당황해서 바로 돈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땐 반드시 확인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다른 전화기로 직접 자녀에게 확인하거나 경찰에 즉시 신고하십시오. 가족이나 경찰, 은행 직원이 전화를 통해 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로맨스 스캠입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SNS나 문자로 낯선 이성이 다가옵니다. 군인, 사업가, 해외 파견 중이라며 다정하게 대화하며 마음을 얻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세금, 통관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도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이 돈 이야기를 꺼낸다면 그 순간이 바로 도망쳐야 할 순간입니다. 감정이 흔들리면 이성은 멀어집니다. 이 모든 사기를 막는 김박사표 대처법은 단 하나입니다. 좋은 기회라고 접근하면 그렇게 좋은 거면 당신이 혼자 하세요. 이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러면 상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시대입니다. 자식도 나라에서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나만의 책임이자 권리입니다. 아무리 달콤한 말이라도
내가 모르는 영역에선 절대 지갑을 열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자산을 지키는 법, 빚을 줄이는 법, 사기를 막는 법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쳐도 마음이 무너지면 결국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사람은 초라해지고 스스로를 작게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돈은 줄어들 수 있어도 여러분의 인생 가치는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첫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들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녀도 나는 통장에 현금을 넣고 두 다리 뻗고 자는 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고 내 삶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둘째, 자식에게 가난한 부모가 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지금 무리해서 도와주면 나중엔 여러분이 병원비도 감당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자립하는 것이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셋째, 돈 안 드는 행복을 찾으십시오. 도서관에서 책 읽기, 공원 산책, 주민센터 강좌 등 작지만 따뜻한 일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단 한 분이라도 노후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불패 신화를 버리고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둘째, 고금리 빚을 정리하고 고정비를 다이어트 하십시오. 셋째, 자산의 일부는 반드시 달러와 금으로 분산하십시오. 넷째, 사기꾼들의 달콤한 말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다섯째, 비교하지 말고 자식보다 내 노후를 먼저 지키십시오. 이 5가지만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신다면 어떤 경제 한파가 몰려와도 여러분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이겨낼 수 있다. 나는 준비됐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각오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이겨내셨습니다. 이번 위기 역시 지혜롭게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저 김 박사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곁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따뜻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지혜로운 하루 보내십시오.